자, 오케이, 땡큐요. 이제 또 강의 들어갑니다. 자, 이랬을 때 전주작과 후현무의 관계가, 자 여기서요, 여기서 균형을 따져야 될 때, 밸런스를 따져야 될 때 어떻게 따지냐면 뒷산하고 앞산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 양옆산끼리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전주작의 반대는 후현무의 반대는 전주작이요, 전주작의 반대는 이거다 이거지. 이거 두 개 관계를 밸런스를 따지는데 어떻게 따지느냐, 이놈이 좀 더 커야 되고 이놈이 좀 더 작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나는 누구의 산줄기를 받고 있다? 뒷산의 산줄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뒷산이 좀 더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5급 공무원인데 7급 공무원이 오면 내가 내 자리 비켜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5급 공무원인데 앞에 3급 부의사관이 왔다. 자리 비켜줘야 돼, 안 비켜줘야 돼요? 내 자리 비켜줘야 되죠. 그럼 내 회사가 어찌 돼요? 주인이 밖에 분다 얘가. 기분 나쁜죠. 그래서 앞산이 갑자기 큰 거는 그렇게 안 좋다. 그럼 앞에 갑자기 큰 건물이 생기는 건 내가 눌린다 안 눌린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건물 옆에 함부로 이렇게 작은 집 짓고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등급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못돼도 째만하게. 그럼 아까 골바람 이야기하고 거의 또 이야기가 맞아 가잖아요, 같이. 그 다음 이거랑 이거랑은 어느 한쪽이 너무, 이쪽은 대빠이 크고요, 시각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억수로 크고 이건 억수로 작다든가, 이건 억수로 크게 보이고 억수로 작다든가, 균형이 너무 깨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균형이 깨진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든가 너무 센 쪽은 우리를 눌러뿌든가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서울은 여기 뒤에 백악 있죠. 백악이 342m, 남산이 265m.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뒤에 더 크죠. 오케이. 근데 낙산이 126m, 동대문 쪽으로 내려가는 낙산이, 그 다음에 인왕산이 338m. 이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126m라 보니까 낙산 쪽으로, 동대문 쪽으로 내려오는 산줄기가 전부 다 아파트가 다 올라갔어요. 빌라들이. 이쪽은 높으니까는 산이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한양은 어떤 이야기가 있다? 자청룡이 약했어요. 자청룡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죠. 해가 떠오른다 올라간다. 뭐가 올라가요? 명예가 올라간다. 그래서 자청룡은 무엇을 주관하고 있다? 귀를 주관하고 있어요. 해가 떨어진다. 이거는 뭘로 주관한다? 쌓이고 쌓인다. 자꾸 쌓인다. 그래서 이쪽은 부를 상징합니다. 올라가는 건 누가 올라가요? 남편이 관직으로 올라갑니까? 여자가 관직으로 올라갑니까? 남자가 관직으로 올라가게 되고, 부를 쌓는 거는 누가 한다? 안사람이 한다. 안사람이 재산을 집에서 모은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한양 안에서 나온 이야기가 항상 뭐다? 남자가 잘 안 된다 이거지. 자청력이 너무 낮아서. 결론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잘 되고 남자가 눌려 살게 된다. 이 한양 도성안은. 맏아들이 잘 됐다 못됐다? 아들들이 잘 안 됐다. 제 지난 시간에 석굴암 이야기하면서 쫙 이야기해 줬잖아. 예. 그거를 여기서 이제 사신사에서도 한양터가 그래서 그래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양택 좌측 우측, 아까 어디가 이쪽이 좌측이라 했고 이쪽이 우측이라 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무덤을 갔었을 때, 이렇게 갔었을 때 무덤이 이제 아버지 무덤이 있고 어머니 무덤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 산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자청룡 산줄기라고 배웠고 이거 우백호 산줄기라고 배웠습니다. 후손이 여기서 절하러 들어갑니다. 애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무덤 두 개가 있을 때 남자가 우측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좌측에 들어갔다 말합니까? 들어갈 때 주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아들아, 할아버지 묘소가, 이건 조부모, 이거는 조모,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묘다, 이게 아빠 묘다 해도 되고, 이 아들 묘다. 그럼 이 아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아들아, 이쪽이 너의 할아버지 무덤이고 우리가 볼 때 좌측이 할아버지 무덤이고 우측이 할머니 무덤이다.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들어가면서 볼 때 좌측이 할아버지다. 근데 우리가 배운 좌우하고 이거 다르잖아. 이 터는 누구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누워 계신 시신 거단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묘단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묘로 그대로 똑같이 보듯이 이 안에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걸로 똑같이 봐서 좌측 팔에 해당하는 쪽이 좌측이요, 우측 팔에 해당하는 쪽이 우측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무조건 통일되게 뭐라 하면 되느냐, 우리가 볼 때 좌측이다 우측이다 말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우측에 계신 분이 할아버지 묘요, 좌측에 계신 분이 할머니 묘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 풍수사에서는 전부 다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가 그러면 우측에 들어가고 여자가 좌측에 들어가느냐,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남우 여좌, 무덤에서는 남우 여자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무덤에서는 오른쪽이 높고, 그러니까 우상 좌하 상하 개념이 맞는 말입니다. 항상 쓸 때 남녀가 높고 낮은 게 아니고 직급이 누가 높으냐를 갖고 따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왕입니다.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왕릉이 있습니다. 그럼 왕릉이 두 개가 있으면 이쪽이 왕이 들어가고 이쪽에 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랬을 때 왕이 높아요, 비가 높아요? 왕비가. 예? 조선왕 전주 이씨는 고려 조선 때 전주 이씨는 안 바뀌지만 왕비는 바뀌잖아. 그죠? 또 솔직히 원래 품계는 없습니다. 왕비의 품계는 정일품이라고 없습니다. 신하는 아닙니다. 누구부터 신하예요? 후궁부터는 신하입니다. 후궁, 왕의 첩들은 신하예요. 근데 왕비만큼은 신하는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더 존귀하다? 왕이 더 존귀해서 이쪽에 들어옵니다. 근데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왕이 됐습니다. 그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의경세자였고 의경세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경세자가 20살에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그 소해왕후가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어디로 가요? 아들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되죠. 사가살이를 이제 나가서 하게 됩니다. 왜? 남편이 없는데 궁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종, 둘째 아들 예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세조가 왕이 되면서부터 의경세자가 됐어. 의경세자가 되고 나니까 이 아들이 20세에 죽은 게 아깝다 안 아깝다? 안타깝지. 똑같은 아버지 마음으로서 아들이 물려받아야 진짜 좋겠는데 갑자기 죽었죠. 그래서 신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경세자 무덤을 만들 때 겉은 소박하게 하고 안은 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경세자로 죽었기 때문에 왕과 왕비급이 안 되죠. 왕과 왕비급으로 죽어야 릉입니다. 릉 오랜만에 쓰니까 내야 왕과 왕비로 죽을 때 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왕이 아닌 상황에서 왕세자로 죽거나 왕세자로 죽거나 왕의 아버지로서 죽거나 그랬을 때는 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형제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나머지 왕족들, 예? 그러니까 광해군이나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폐위됐기 때문에 릉이 안 되고 광해군 묘, 연산군 묘 이렇게 칭한단 말입니다. 의경세자는 어디예요? 이급이에요. 릉이라고 해서 감히 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가 이제 대비 정도까지, 왕과 왕비 기본에 대비가 간혹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겉은 소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릉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박하게 하라 했어. 안은 후하게 하라. 명당은 대끼리 좋은 보이지 않는 명당은 억수로 잘 잡아라 이 소리였어.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거든요.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알지만 아들을 좋은 자리에 명당에 묻히게 해보고 싶었던 세조다. 세조가 풍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는데 17세 때 무덤 감독하는 왕릉 감독하는 수기사 제조라고 하는 직책을 맡을 정도로 그때부터 관심을 이미 가진 사람이라 세조가. 그래서 지금의 서오릉에 있는 의경세자 왕릉이 진짜 좋은 무덤입니다. 밖에서 뭐 볼 거 없어요. 성물도 없고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땅은 지익입니다. 서울은 가가지고는 뭐 어디서 뒹굴어야 돼요? 의경세자능에서만 뒹굴고 나와도 돼요. 동구릉 가면 이성계능에서만 뒹굴고 나오면 되고요. 명당이 그게 명당이다. 다른 건 다 뭐다? 피사리 껍질이다. 그래가 세조에겐 누가 있었어요? 정의왕후가 있었죠. 아, 똑똑한 여자 하나 있었습니다.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일으키는 거사 시점 직전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세조가 고민하고 있을 때 정의왕후가 뭐라 했느냐. 그때는 한 사람이지 왕후도 아니죠. 그죠? 갑옷을 딱 갖다 주면서 여보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거사 일으키세요.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주거나 해야 됩니다. 갑옷 입혀준 여자입니다. 간이 크다 안 크다? 간이 큰 여자예요. 그래가 세조가 평소 때 의견도 많이 물었다니까 정의왕후한테. 근데 세조가 죽고 나서 신숙주랑 그 다음에 이런 팀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기라성 한 명의 팀들요. 이 기라성 같은 팀들을 딱 데리고 있다가 예종이 일찍 죽어버리니까는 이쪽의 아들을 성종을 만들어 버리죠. 자을상군을. 사가살이 해가 나간 아들이다 이거지. 손자다 이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원래는 이게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거 다 제끼 뿌고 이쪽이 왕대 푼다 이거지. 무덤 발복 한 거다 아니다. 아, 어찌 보면 그래 볼 수 있어.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뒷산에 서울릉에 가보면 여기서 산줄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의경세자능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남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해줬구나. 이 상황에서는 남자가 의경세자가 이쪽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산줄기 하나 빠진 게 이쪽에 소해왕후가 들어갔다니까. 인수대비가. 예? 자, 이쪽에서 죽은 사람에게는 우측이 높거든요. 산 사람에게는 좌측이 높고요. 생자에게는 좌측이 높고 우측이 낮아요. 그 다음 죽은 자에게는 우측이 높고 좌측이 낮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대비까지 올라갔고 이 의경세자는 왕세자로밖에 없었으므로 직급이 누가 더 높다? 왕의 어머니였던 사람이 직급이 더 높으므로 우상 쪽 이쪽으로 자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남자가 더 높다 그랬으면 어디로 가야 했어요? 인수대비는 이쪽으로 와야지 이게 우상이 되고 이게 좌하가 될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부터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어떤 터가 있습니다. 무덤이든 아니든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쪽이 대부분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남양을 했단 말입니다. 남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이 주로 동쪽이 되기 쉽고 이쪽이 서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쪽이 좌측이고 이쪽이 우측입니다. 해가 어디서 뜹니까? 해가 여기서 뜨죠. 해는 음양 중에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이죠. 그죠? 그럼 이쪽은 해가 지는 거죠. 그럼 양의 기운이 이건 떨어지는 거죠. 양의 기운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말로 무슨 말이에요? 밤이 된다는 소리죠. 음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양이 떨어지는 만큼 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어느 한쪽이 커지면 어느 한쪽은 줄어들고 어느 한쪽이 커지면 어느 한쪽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양이 커진다는 소리는 음이 줄어든다는 소리고요.
낮이 밝아오면서. 이거는 밤이 다가오면서 양의 기운은 떨어지고 음의 기운은 솟아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은 산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산 사람이 우선이요. 음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이쪽은 죽은 사람이 올라간다는 뜻이므로 산자에게는 좌측이 상이 되고 우측이 아래가 되고, 이쪽은 죽은 자는 우측이 상이 되고 좌측이 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물에 양택에서는 좌상우하요, 음택에서는 우상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 이해됐죠? 네. 어느 서원에 갔습니다. 서원에 강당을 보니까는 강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이 하나 있고 이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이거 거실입니다. 대청마루입니다. 원장 어디서 자야 돼요? 좌측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좌측. 원장은. 부원장이 우측에서 그 다음 잡니다. 서열이. 이쪽을 내다보고 있을 때 좌측 방이잖아.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조신사에 대해서는 뭐냐면, 멀리 보이는 산이 무조건 다 요 가까운 산 빼고요, 사신사 빼고 나머지 멀리 보이든 앞에 보이든 막 나머지 산들을 다 조신사랍니다. 한자 뜻이. 뒷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쪽에 앞산이 있는데 나머지 산들이 전부 다 뭐만 빼고 뒷산, 그 다음 자청룡산, 우백호산, 전주색산 요거 빼고는 요거 4개는 뭐예요? 태양의 궤도지요. 그죠? 나머지 산들을 다 조신사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터가 제일 좋은 터다, 1등 터다 라고 해석을 하고, 제일 중요한 터다라고 해석을 하고, 나머지들은 다 아침에, 여기가 센터다 이거지. 아침에 신하들이 요 제일 좋은 터, 임금님이 계시는 제일 훌륭한 터를 향해서 잘 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해서 이걸 사신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예를 들자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뭇별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긴 합니다. 임금을 중심으로 주변 산들은 다 우리에게 좋게끔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조신사, 아침에 신하가 도열을 쫙 해 있는 것처럼, 뭇별들이 쫙 도열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신사라고 붙어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조신사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효과를 늦게 미치고, 작게 보이기 때문에 뭡니까? 작게 보이기 때문에 효과도 작게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 안에 딴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물이 흐르죠.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물 흘러 넘어가는 거 바로 뒤에, 물 흘러 딱 넘어 뒤에 요만한 산이 하나 있어요. 요만한 산이 물 반드시 건너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요 산을 뭐라 하느냐 하면 옛날 사람들이 안산이라 했습니다. 책상 같은 산이라 했습니다. 그럼 왜 책상 같은 산이라고 표현했냐면, 옛날에 자 이게 뒷산을 뭐라 합니까? 우리 집에 주된 기운을 내려다 주는 산 주산이랍니다. 앞에는 손님산이죠. 전주작은. 오케이? 전주작은 손님산입니다. 그러면 양반은 그래도 손님을 맞을 때 책상 가지고 손님을 맞이해야지 어째 밥상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겠느냐 이거지. 소반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 안산이라고 말한 것 자체는 결국엔 뭐다? 요 안산 자체는 바로 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를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양반이다. 직급이 있다. 그 다음 앞에 안산이 하나 더 있으면 뭐가 좋아요? 바람을 한 번이라도 더 막아주겠죠. 우리 집 터로 들어오는 거. 물줄기가 한 번이라도 더 돌게 만들어줘서 우리 집에 굽이치는 공류수를 더 만들어줘서 물줄기와 바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에 혜택을 많이 주는 놈이 요 놈입니다.
백길이 좋은 놈입니다. 근데 풍수책을 보면 전주작과 안산, 이 집에서 봤었을 때 전주작과 안산을 혼용해서 쓰거든요. 어쩔 때는 이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저놈이고, 어쩔 땐 조산이라고 했다가, 어쩔 땐 전주작이라 했다가, 어쩔 땐 안산이라 했다가 막 섞어서 써요. 개념을. 절대 아니다. 다 다른, 요거 안산과 전주작과 이놈들은 저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다 구분이 가능하다. 저는 구분이 가능한데 왜 혼용해서 쓰는지 고민을 했더니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자, 이제 무덤 갖고 잠시 이야기를 합시다. 무덤터에 갔는데 이제 집어넣어야 될 판에, 3일장 지내고 집어넣어야 될 판에 어때 옆에 있던 이제 다른 사람이, 여기는 선생님 여기는 전주작은 있는 것 같은데 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산이 있으면 대길이 좋다 하던데. 그때 진짜 안산은 없고 전주작만 있으면 뭐라 말합니까? 저기 전주작이 있으니까 충분해, 저기 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괜찮아, 억수로 좋아. 나쁜 말 하겠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제주한테, 상주한테 나쁜 말 못 하잖아요. 또 반대로 안산만 딱 있고 전주작이 없어. 선생님 여기 작은 저 쬐만한 거 저거는 안산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뒤에 전주작이 안 보이는데, 전주작 없으면 턱 안 좋다 아닙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안산이 있어서 충분히 전주작을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상주가 마음이 편안하게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안산과 전주작이 막 혼용해서 쓰는 일들이 벌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명백히 다르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놈은 노란색은 뭐예요? 태양의 궤도예요. 안산의 크기는 얼마만 하냐면요, 안산의 크기 자체가 대략 이거 뒷산이나 이거 앞산의 부피로 따지면 수백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높이로 따져도 몇 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이게 100m일 때 이거는 10m 정도 20m밖에 안 돼요. 높이로만 따져도. 부피로 따지면 수백 배 차이밖에 안 나요. 뒷산이 좀 크면 앞산은 연째만한 동사회라. 안산은 진짜 작은 산이에요. 어째 이 안산을 태양의 궤도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지. 분명히 태양의 궤도는 전주작급이 돼야 돼요, 크기가. 이해됩니까? 이놈은 전주작 안에 있으면서 더 가까이 우리 집 터를 도는 놈이다 해서 가면 요게 지구고요, 요게 노란색이 태양의 궤도면 요 놈은 뭐에 불과해요? 달궤도예요, 달궤도. 이렇게 지금 확장 해석해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요거는 달의 궤도예요. 나머지 이 멀리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게 뭇별들의 궤도예요. 역학에서 달의 궤도, 그 다음 노란색이 태양의 궤도, 이건 나머지 다 뭇별들의 궤도다. 뭇별들의 힘은 우리 터에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주죠. 가까이에 있는 태양과 달이 우리 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래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명확하게 안산이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고, 전주작이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놈이 그놈이다 말하면 오히려 제일 정확한 답이다. 이해됐죠? 상주한테 안산은 없고 전주작이 있으니까 됐어, 이런 말보다 똑같은 말이라도 안산이 전주작이고 전주작이 안산이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됐어, 최고야, 이래 말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요거를 명확히 구분을 저는 합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전주작입니다. 서울에서 경복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주작이 여기 남산입니다. 정확히 이거는 남산은 전주작 맞습니다. 342m에 265m급이면 이거는 급 자체가 안산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종로가 있죠. 이순신 동장 서 있는 거요. 예?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요쪽 동네가 옛날에 황토마루라고 불렸어요. 실록에 뭐라 나오느냐? 전하, 비록 안산은 낯사오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안산이 낮아요. 이걸 보고 265m 되는 걸 갖다가 어째 낮다고 표현하겠어요? 낮다라고 표현할 수 없죠. 이 안산은 낮사오나 이거는 그야말로 이래 된 것도 포함한단 말입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 걸로 해야, 나지막한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는 걸로 해야 왕의 혈자리가 좀 더 좋은 걸로 부각이 될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는 뜻도 있었지만 여기에 황토마루라고 하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어요. 그 지금 다 헐어버리고 빌딩 썼지. 요게 안산입니다. 마루 워낙 낮음으로 이래서 붙죠. 있는 것처럼 마루 종자 써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높게 보이게 하려고 황토마루라 했다. 흙마루다 이제 흙마루. 이게 남산이 절대 안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저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풍수 인테리어의 기본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했던 것들을 그대로 앞에 작은 건물이냐 큰 건물이냐, 옆 건물이 큰 건물이냐 작은 건물이냐, 솟았느냐 안 솟았느냐, 꾸불꾸불 하느냐 평평하냐, 이거 그대로 해석해 갖고 우리 집터를 해석을 해 주시면 응용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 원칙. 근데 제가 조금 왠지 조금 되거든요. 3, 4분만 쉬었다 갑시다. 예. 왜 쉬지 얼마 안 됐는데